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또 많이 다루고 있는 이 마이스 업계에 중요한 분입니다. 한국마이스협회 시현대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얘기를 한참 나누고 또 시작을 기업 경영이나 마이스협회 회장직 수행 다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기억이 옛날에 카페쇼 갔을 때 회장님이 정말 바쁘게 이 전시장을 막 다니시는 거를 제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태생적으로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바지런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 네. 국회에서 이제 저희 마이스 네. 관련된 협단체 16개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모시고 토론회를 했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책도 제안을 네, 했고, 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당에다가도 또 저희가 진출을 할 예정인데, 네.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행사를 해가지고 네. 그 때문에 또 거기 갔다 오고, 뭐 6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또 회사 내부 행사들이 좀 많아서 계속해서 지금 뭐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좀 날도 더워지고, 그래서 이제 보약을 한 채 먹어야 되나. 아니, 제가 알기로 이제 항상 페이스북 보면 등산 이렇게 가서 찍은 사진 보면서 등산으로 체력 관리 계속 하고 계시구나. 마이산업이 뭐 과거, 현재, 뭐 미래 이게 변화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스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회 입장에서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딱 무슨 산업 이렇게 뭐 어떻게 딱 정체되어 있는 산업 같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도 보면은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가솔린 엔진에서부터 그쵸. 시작해서 전기차, 수소차, 네, 뭐 네. 앞으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렇게 해서 시티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마이스 산업도 대표적으로 변화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전통적 이미지의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 전시, 국제회의 이런 뭐 전시 컨벤션, 그러다가 이제 뭐 최근에 들어오면서 기업회의도 들어가고 인센티브 투어도 있고, 뭐 최근에 보면 이벤트, 축제, 이제 뭐 공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또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게 마이스 산업의 대표적인 지금 스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저희 산업이 굉장히 확장하고 있고 급속히 변화하다 보니까 뭐 누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법과 제도가 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좀 이런 토론회들을 많이 하면서 좀 의견도 좀 공유하고 또 뭐 국회의원이 됐건 또 아니면 정부 담당 그 뭐 과장님이시던 뭐 국장님이시던 이런 분들이 현업들과 자꾸 좀 조율을 하면서 저희 업계의 변화를 좀 중간에서 이렇게 딱 보시는 것이 트렌드를 잘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글로벌에서 보면 이제 마이스 행사들이 예전 같으면 전통적인 전시도 많죠.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독자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전에 시애틀에서 빌딩가 뭐 했고 뭐 다 하잖아요. 엔비디아도 실리콘밸리에서 또 뭐 GDC인가요? 행사 이름 뭐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한국의 행사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일부 전시 빼면은 다 그냥 그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만도 보면은 컴퓨텍스 같은 것들이 그동안은 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요. 특히 올해 보니까 뭐 작년 올해 대만이 지금 AI를 관련된 모든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그냥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스피커들이 빅샷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번에 전 세계 다 빅샷 다 오죠. 젠순왕도 가고 뭐 다 가게 되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브랜딩되고 또 이렇게 커져가는 건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좀 뭔가 이 터닝 포인트가 왔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도 7월에 가보는데 하노이도 지금 베트남 10만 스퀘어가 넘는 전시장이 8월에 오픈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 시내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요. 뭐 물론 마곡이라고 하는 데가 생겼지만 아직 작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물론 지금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면적은 늘어나지만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광역단체도 있지만 아예 심지어 뭐 기초단체들까지도 지금 컨벤션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최근에 보면 9개가 지금 또 신축을 하고 있거나 확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조만간 우리나라도 한 뭐 28만, 30만 스퀘어미터가 되는 그 규모를 가지게 될 텐데, 이제 이 지역의 컨벤션 센터의 또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또 굉장히 이제 그쵸. 고심이 깊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역이 지금 소멸하고 있다라는 인구 감소의 대표적인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제가 봐도 단순하게 관광만 유치해서는 그 지역에 불어날 게 변화할 건 많지 않아요. 그럼 저는 그 키비즈니스는 결국은 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의 어떤 레가시적인 부분들, 산업적 배경들, 또 뭐 문화자원이나 관광자원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적인 행사를 만든다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228개의 시군구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어렵죠. 또 그때는 이제 지역이 서로 연계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이스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커질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 법적 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 한국 마이스 산업 이렇게 토론회 정책 전달식이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조금 이슈가 됐었고, 또 기대하는 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좀 계속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각자 뭐 개인적인 자리나 이런 뭐 여러분 작은 토론회들 가면 업계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마이스 업계라고 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는 그래도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업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그마한 중요한 일들이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땐 또 이렇게 의견으로 다 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다 취합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시 정책으로 다시 제안을 해드릴 건데, 서로가 다른 업계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 좀 들을 수가 있었고, 또 토론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가장 빠른 현재 가장 핫한 트렌드들도 얘기를 좀 해주다 보니까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현재 지금 우리 업계가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정책을 만드시는 뭐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과장님과 사무관님들,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분들이 오셔서 우리 업계의 어려운 점을 좀 들었으니까 이런 일이 저는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학연 다 참여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그날 그 자리에 다 참석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한 3번 정도의 미팅을 쭉 해왔는데, 뭐 다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부득이하게 개인 일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하여튼 의견은 개진해 주셨고 현안들을 많이 좀 제안을 해 주셨었어요. 가장 큰 성과라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성과는 뭐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2가지인데요. 저희 업계가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다 모여서 서로 얼굴 맞대고 인사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저는 좀 처음이었으니까요.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2번째는 국회의원과 정부 공공기관 사람들한테 우리 업계가 지금 이만큼의 어떤 파이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와 또 우리 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어떤 인식 전환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었던 어떤 기회는 되지 않았나라는 그 2가지 포인트에서는 중요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원들과 문체부하고 저희 마이스 협회하고 주도해서 좀 많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면 내년에는 전시산업진흥회, 전시주최자협회 이런 전시 관련 협단체들이 산업부의 국회 산자위원회들과 그 다음에 산자부 공무원들을 모으시고서 이런 토론을 주도를 하면 저희도 다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해씩 좀 번갈아서 한다면 우리 업계가 서로 소통도 하고 아이디에이션도 좀 만들어가고 또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저희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AI 이슈가 가장 화두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넥스트에 어떻게 포지셔닝 할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 혁신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공약 때도 DX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좀 역할,
또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게 고민하고 계신지. 협회가 가진 기능 중에 제일 큰 기능은 업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저희가 공적 기능을 가졌으니까 네, 협회가 네. 업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그쵸. 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네,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교육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취임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마다 네. 매년 지금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계속 공유를 네, 해주고 네. 있어서 업계분들이 되게 반응도 좋고 네. 참여하는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당일날 바로 마감하고 막 웨이팅이 걸리는 수준이고 네. 또 저희 협회 직원들도 항상 보면 DX나 AX 관련돼 가지고 네. 최근에 가장 힙한 트렌드 네. 또는 힙한 뭐 스피커 네. 이런 분들을 찾아내거든요. 저희도 지금 AI 관련돼서 뭐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저희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 AI 플랫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사용자가 그들에게 주는 어떤 정확한 명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그 플랫폼한테 전문성이 제공하느냐.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도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는 또 스피커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종이 뭐 전시든 컨벤션이든 국제회의든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네. 마이스 업종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ERP고요. 결국 네, 내부에 네, 네. 활용할 솔루션 네.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우리 업무의 대다수가 사람을 상대하는 CRM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능에 있어서 DX가 제일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CRM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 직원들 또는 회사의 인력들의 로드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쵸. 빨리 DX가 활성화돼야 되고 AI가 인베디드가 돼서 네. 웬만한 CRM 기능들은 AI가 다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네. 사실은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잘 저희가 마이닝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된 데가 우리 업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자문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해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기술이나 뭐 이런 테크 업계처럼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 업계나 뭐 이런 데처럼 세팅이 다 돼갖고 오다가 네, 어느 네. 날 갑자기 오늘 AI 알고리즘 딱 만들어서 이거 저기 데이터 활용해서 딱 그쵸. 하면 솔루션이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지금 개발자들 저희가 지금 벌써 8명이거든요. 만들고 있어요. 계속 뭘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내부의 ERP 시스템도 상당히 좀 올드해서 네. 그걸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뭐 앱이나 웹도 다시 다 손을 봐야 되고 또 그게 되면 이제 CRM 기능이 또 그쵸. 합쳐지니까 그거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들을 다 밟아가다 보니까 네. 저희도 지금 벌써 한 1년 반에서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올 뭐 8월 9월 때쯤 되면 이제 베타 버전이 좀 하나 나올 것 같아서 또 그거 나오면 내부적으로 뭐 네.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또 네. 연말까지는 세야 되고 그리고 또 12월 가서부터 이제 내년부터 활용을 하더라도 네. 또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아마 우리 업계가 하기에 참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 네.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막약 합니다만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뭐 산업부든 문체부든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십시일반 네, 모아서 마이스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좀 하나 만들고 너무 좋죠. 그래서 개발해 놓고 그거 뭐 구독형 서비스로 쓰든지 네, 네. 아니면 뭐 구입을 해 쓰든지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뭐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DX는 네. 이제 뭐 선택이 아니에요. 저희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속 가능하기 위한 네, 네. 필수 디폴트죠. 아까 MWC도 다녀오셨다고 그랬지만 저도 올해 MWC 가서 보고 약간 좀 쇼크 받았어요. 네. 1월달 CES 갔을 때는 그러한 기능들이 담겨 있진 않았는데 네. MWC에 가서 보니까 모바일 앱에서 네. 제가 모든 거 디지털 액세스 패스라고 해가지고 네. 딱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 다 찍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아침마다 내가 가야 물론 이제 그 전에 네. 제가 보고 싶은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프리퍼런스를 다 체크를 네. 하지만 아침마다 거기서 내가 가야 할 네. 부스들을 다 레커멘드 해가지고 AI 인베디드 해서 네. 다 해주고 심지어 식당까지도 다 추천을 해주니까
야, 앞으로 이 디지털이 전환이 된 그런 대규모 대형 전시들의 앞으로 이런 네. CRM 관련된 AI와의 협업이 네. 얼마나 앞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네, 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네. 10분의 1도 못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치 기반 서비스 하는 네. 애들은 한두 군데가 있고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 보니까 좀 한두 군데서 뭐 앱 만들고 이러는 네, 데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 12월에 제가 IAE라고 저기 LA에서 열렸던 네. 전시 컨벤션 협회가 네. 미국 협회가 하는 행사에 가 보니까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솔루션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들은 뭐 한국에 있는 테크 업체들하고 지금 협업 중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들의 솔루션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업계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우리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렇죠. 솔루션도 네. 필요하거든요. 네. 마이스 산업에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전시업계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스타트업은. 그래서 협회도 많이 가입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네.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환영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 마이스 협회도 회원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뭐 이렇게 소개할 때 가서 이래 보면 네. 처음 보는 업종들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여기하고 연계가 있지 하고 보면 결국은 마이스의 한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리고 한쪽으로 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하시다가도 네. 다양하게 좀 변화해 가시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쪽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시장을 임대하는 과정서부터 시작, 네. 그것도 어렵고 네. 또 전시장 임대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도 상당히 네. 많이 네. 들고 또 이제 전시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작업이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보면은 코엑스에서 했던 그 인벤토리인가요? 그 네. 문구전 네. 같은 네. 행사들을 보면 약간 이제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마이스가 점점 확장되어야 돼가는 당면 과제고 이유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한 위험 요인은 사실은 저는 대형 유통사들이 자꾸 이런 행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게 굉장한 저는 걱정거리입니다. 올리브 영이 왜 노들섬에서 네, 뷰티 네, 행사 네, 노들섬 네, 전체 빌려가고 네. 하잖아요. 컨셉이 다른 것 같지만 이건 대표적인 마이스 행사입니다. 그쵸. 네. 또 컬리가 뷰티 페스타 네, 마곡에서도 네. 했고 네. 또 무신사가 또 뭐도 하고 네. 계속해서 이런 대형 유통사들이 지금 이런 네. 마이스에 관련된 행사들을 하기 시작을 네. 했어요. 뷰티도 뛰어들고 네. 이제 또 뭐 패션도 무신사가 네. 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F&B 쪽도 이제 또 하고 네. 하고 저는 궁극으로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베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유니크 베뉴를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네. 코엑스 이런 데 임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잠실 마이스 생기고 나면 아마 우리 마이스 업계 엄청난 혁신이 아마 들이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또 경쟁과 예. 네. 10만이 넘는 전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가진 대형의 유통업체들이 가진 바잉 파워,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네. 그들이 가진 디지털 전환의 그 앞선 그쵸. 테크놀로지, 네.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난 네. 위기 상황이 닥칠 거고 간과할 수 없는 아마 정말 저는 두려운 시기가 네. 다가오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네. 저는 2032년이라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네. 2032년부터 35년까지 그러니까 잠실 마이스가 생기고 나서부터 35년 한 2, 3년 동안은 네. 저는 아마 진짜 혼돈, 케이오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네. 아마 우리 전시업계에도 저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시면 온라인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라고 할까요? 트래픽을 하루에 보유하고 있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런 기업들이 전시를 한다? 그거는 어마어마하죠. 그동안은 없어서 못했잖아요, 네. 장소가. 네. 그다음에 인력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업계가 네. 인력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 많이 네. 주변으로 네. 나갔고 DX가 전환이 되면서 업무의 양도 줄다 보니까 네. 또
자연스럽게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리소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전시를 만들어낸다. 저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전시들의 아성이 다 휘청휘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서울 카페쇼도 제가 농담삼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잠실마이스 생길 때 커피 전시를 한다. 그러면 관람객 동원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 이 일은 끝난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 납품하고 있는 모든 서플라이어들 다 갖다 부스 다 깔아놔봐라.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죠. 우리 예상을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 지금 2년 네, 이제 2년 지났습니다. 1년 남으신 그렇습니다. 1년도 아직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3년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난 2년간 저 이제 처음에 이제 회장님 하시기 전에 이제 내용 많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이제 이 회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고, 또 회장 하시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또 활동을 하셨는데 2년간의 어떤 성과, 남은 이제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좀 하실 계획인지. 협회장으로 나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때가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니까 우리 업계가 빨리 좀 이렇게 회복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협회가 좀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회원사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협회가 교육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협회 교육 프로그램이 아마 우리 뭐 마이스 업계가 아니라 다른 업계하고 비교해도 교육 프로그램이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팅이 잘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업계 분들이 결국은 자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정기총회 이게 아니라 이사회도 하고 정기총회도 하겠지만 모일 수 있는 걸 좀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도 좀 많이 만들어냈고, 그렇게 하면서 협회가 좀 다른 협단체들과 비교할 때 가장 좀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대외적인 활동도 좀 많이 하면서 뭐 초반에 이제 제가 전국도 많이 좀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에 비해서 할 거는 많았는데 다 좀 아쉽기도 하고 뭐 근데 어찌됐건 국회 토론회도 또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이라서 그것도 마무리를 잘 끝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좀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좀 하나로 구심점을 좀 만드는 데 애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협회의 위상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뭐 많이 좀 저희들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하나는 협회 재정 자립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느 협회든지 간에 협회가 좀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 살림살이가 조금 여유가 좀 생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일반 기업처럼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맡아서 제가 2번을 했거든요. 전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행사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올해 이제 저희가 또 올해 그 코엑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작년엔 송도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송도에서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코엑스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제일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인천에서 9년 동안 해오면서 인천시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대료도 좀 지원을 거의 다 해주다시피 하셨는데, 이제 코엑스로 와서는 임대료 지원이 없죠, 아예. 그리고 이게 조금 뭐 사연이 있는 얘기지만 서울시가 이카 총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좀 업계가 함께 서포트하는 차원으로 글로 임대 계약을 해서 갔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 유치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는 그 계약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 뭐 그 행사를 통해서도 좀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또 지금 마곡에서 한번 하게 돼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마이스 엑스포를 그래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협회 직원들한테도 많이 좀 가이드라인도 주고 있고, 또 회의도 해가면서 행사를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는 제가 볼 때 하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들의 어떤 친목과 권익 도모가 좀 제일 중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적인 기능들, 그리고 또 이제 대외 활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국회나 이런 정부 부처랑 자주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재정 자립도에 대한 얘기인데, 어느 정도 제가 말하면 기본은 틀은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리고
협회 직원들도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캐치업 해줘서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제가 예상했던 거에 한 60-70%는 좀 마무리가 네,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부족했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 다 메꾼다면 제가 당초 선거 나올 때 얘기했던 공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하시게 되는 분이 부담을 많이 갖지 않을까. 뭐 그거보다 일단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 협회 내부의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놓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잘할 그렇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소프트 파워는 하여튼 제가 잘 만들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앞으로 협회는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그래도 마이스 협회 내용들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또 협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네. 대한민국 마이스 업계를 책임지는 한국 마이스 협회 화이팅! 감사합니다.